이 사건은 내게 중학생 때였습니다. 시골에 가까운 동네에는 학교와 주택, 상가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였죠. 무더운 여름철엔 아이들이 뒷산이나 하천에 몰려들어 수영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저는 시험을 일주일 남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학기 마지막 시험이라 중요하기도 했었고, 시험을 잘 보면 어머니가 자전거를 사주기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이번 시험이 끝나고 우리 동네 가장 외곽에 방치되어 있는 흉가의 담력 훈련을 하러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영화는 좋아하는 편이라 같이 가기로 했죠. 그래서 친구 3명과 나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날 흉가에 가기로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비가 그치지 않으면 내일 가자는 생각으로 학교 문을 나섰습니다. 계속 내릴 것 같던 비는 저녁이 되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해가 지고 난 뒤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흉가에 들어가면 더 추워질 것 같다. 얇은 긴팔옷을 하나 챙기고 나갔습니다. 학교 건너편 구멍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죠.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비가 온 탓에 시원했습니다. 구멍가게 앞에 도착하여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친구 한둘이 도착하더니 마침내 3명이 모두 도착을 했죠. 우리는 껌을 하나씩 사서 잘근잘근 씹으며 흉가로 향했습니다. 우리 계획은 흉가에서 담력 체험을 하고 냄비에 라면까지 끓여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고 나왔죠. 20분 후 방치되어 있는 흉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무서운 분위기에 좀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은 귀신 이야기를 하면 관심 주는 줄 알고 달라붙는다. 도시괴담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잘난 척하며 첫 번째로 흉가에 들어갔습니다. 흉가문이 소리를 내며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흉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지붕 일부분이 함몰되어 있었고 2층까지 있는 구조였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손전등을 켜고 차례대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들, 방치된 가구, 뜯어져 나간 집의 일부분 등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방 몇 개와 화장실까지 둘러보고 나서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층은 1층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필 내가 제일 선두라서 더 무서웠죠. 2층에는 방 하나와 식탁 하나가 달려있는 부엌과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2층 방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지만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친구 2명이 붙어서 힘을 써봐도 역부족이었죠. 솔직히 문이 닫혀있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문까지 안 열리니 뭔가 소름 끼쳐서 그만두었습니다. 친구들도 나가서 라면이나 먹고 다른 곳 가서 놀자고 말을 하더군요. 이제 남은 건 부엌뿐. 복도에서 걸어가는데 흰색 비닐처럼 보이는 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흉가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걸어가는 찰나에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살짝 흔들리는 듯 했고 무엇보다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2층을 올라가면서부터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방문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할 때와 복도를 지나갈 때는 악취가 더 심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만큼 악취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을 멈춰 세우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책상을 손톱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매우 빠르게 들렸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 부엌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흉가가 낡아서 나는 소리와는 거리가 좀 있었고, 사람이 직접 내는 듯한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확인이라도 하고 이곳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았죠. 우리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살며시 희미하지만 흰색 비닐로 보였던 물체가, 자세히 보니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긴 손톱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잠깐 동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들었지만 바로 도망가기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악취는 극에 달했고 동물 내장을 파헤쳐서 썩는 듯한 냄새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그 여자는 빨간 액체를 바닥에 흘리며 무언가를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놈이 먼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바로 뛰어나갔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소리를 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가는 동안 어딘가에 긁혔는지 발목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흉가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흉가가 보이지 않는 버스 정류장 앞 사거리에 도착해서야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거치게 심호흡하며, 방금 그 여자 봤어?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본 건 뭔지 친구들끼리 이야기했지만 귀신이라는 결론밖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긁힌 상처에 피가 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무에 긁힌 것 같았는데 친구가 장난식으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까 그 귀신 손톱에 긁힌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왠지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긁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흉가를 놀러갈 때 입었던 옷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와봤지만 빨랫줄에도 없었죠. 자세히 보니 마당 한가운데 불태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흉가를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옷을 태운 것 같았습니다. 현재 글을 쓰는 지금도 발목에 미세한 흉터가 보입니다. 그때 정말 귀신 손톱에 긁힌 것인지 아직도 의문입니다.